안녕하세요. 아리수학텔레스의 아이쌤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수학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우리의 수학 사고력이 발휘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유추라는 거를 한번 좀 배워보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자, 그럼 유추가 무엇이냐? 이전에 해봤던 문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게 유추거든요. 자, 그 유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문제. 자, 키가 2m인 사람이 달과 지구의 각각의 표면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이 사람의 발끝과 머리끝이 움직인 거리의 차이는 얼마일까? 단, 지구와 달은 완전한 공모양, 구모양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원주율은 3.14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6학년 학생들이 원의 둘레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선생님은 좀 웃긴 생각을 좀 해요. 어떤 생각인데요? 수학 문제들이 가정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거죠. 사실 이 문제에도 정말 많은 가정이 있어요. 학생이 보기에는 어떤 가정들이 보이나요? 우선 지구를 도는 사람이 2m라는 것, 지구와 달이 완전한 구 모양이라는 것, 원주율이 3.14라는 것, 이런 가정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게다가 달과 지구를 걸어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는 것도 가정이겠죠? 그리고 사실 문제의 조건에는 없는데 한 바퀴를 돌 때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충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지구에서 이 빨간색으로 도는 것처럼 가장 긴 경로로 한 바퀴를 돌라는 의미도 숨어 있겠죠. 자, 이처럼 수학 문제들은 다양한 가정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지구와 달의 둘레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데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고 있네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수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모나 세모 이렇게 표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답니다. 네, 그럼 지구의 반지름을 네모미터, 달의 반지름을 세모미터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네모, 세모 하는 것도 좋은데요. 예, X나 Y 이렇게 문자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X랑 곱하기가 같이 있으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네모나 세모를 좀 사용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지구에서 발끝이 움직인 거리는 지구의 둘레와 같으니까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3.14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2 곱하기 네모는 이게 지름을 만든 거죠. 이게 반지름을 아까 네모로 놨으니까 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머리끝과 발끝이 움직인 그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머리끝을 구해봐야겠죠. 자, 그럼 머리끝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반지름보다 2m 긴 원의 둘레를 구하면 되니까 아까의 네모 대신에 네모 더하기 2를 넣어서 구하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아까의 네모 대신에 네모 더하기 2가 들어갔네요. 그럼 머리끝과 발끝이 움직인 거리의 차이를 알 수 있나요? 네,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3.14와 2 곱하기 네모 더하기 2 곱하기 3.14의 차이는 2 곱하기 2 곱하기 3.14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잘 구하셨어요. 그럼 달에서 장소를 갖다 달로 옮겨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달에서 머리끝과 발끝이 움직인 거리 차이를 좀 구해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지금 지구에서 머리끝과 발끝이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 지구의 반지름이 네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한 답에는 네모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 차이를 구하면서 이 네모가 빠져서 답에선 네모가 빠졌죠. 네, 맞습니다. 그럼 네모를 세모로 바꿔도 마찬가지로 세모가 답에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멋집니다. 맞아요. 네모를 세모로 바꿔서 계산해도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네, 네모를 세모로 지금 바꿨지만 똑같은 상황이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굳이 해보지 않아도 답을 빨리 찾아낼 수 있답니다. 선생님, 네?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바뀌어도 답은 계속 2 곱하기 2 곱하기 3.14겠군요. 네, 맞아요. 그렇겠죠. 저는 지구가 달보다 크기 때문에 지구에서 구한 값이 달에서 구한 값보다 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다니 참 신기하네요. 예, 멋진 깨달음을 얻었군요. 그럼 한번 이 문제의 답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아까 풀었던 문제가 2m 차이였는데 여기는 2cm 차이네요. 그럼 단위만 센티미터로 바꿔주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네요. 좋습니다. 그럼 단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수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두 원의 반지름 차이가 70cm니까 아까 답에서 2를 70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2였던 부분에서 70으로만 바꿔주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거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답을 하나의 수치로 구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풀어본 문제를 잘 아까 유추가 뭐라고 했죠? 예전에 풀었던 문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는 거죠. 이렇게 유추를 해본다면 새로운 문제를 보다 더 쉽게 풀 수가 있게 된답니다. 수학은 공부할수록 점점 더 쉬워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더하기만 알고 있을 때는 2를 20번 더하라고 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이거를 20번 해야 되는데 매우 귀찮죠. 근데 곱하기를 공부하면 2 곱하기 20은 매우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수학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지고 예전에 풀었던 문제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리수학텔레스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학을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